여기 프랑스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민폐 행동에 치가 떨린다며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만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린 지금 저는 한국을 조국인 프랑스보다 좋아하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저희 친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죠. 일단 제가 왜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근무하는 기차의 특수한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기차는 누구나 인정하는 VIP 손님이라면 준특실로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준특실은 원래 특실로 운영하다가 열차 내 좌석 확보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그저 1인석을 2인석으로 좌석 증편만 해놓은 객실입니다. 당연히 특실처럼 기내식과 각종 혜택도 제공되고 열차를 타고 내릴 때와 역을 빠져나갈 때의 동선도 짧죠. 그리고 이런 특실과 다름없는 준특실에 배정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국적의 여권을 소지했을 경우인데요. 저희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국인만을 VIP 취급해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희가 운행하는 역에서 아이 한 명이 선로에 빠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때 한국인 관광객의 기지로 아이가 무사히 선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한국인 남성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3개월 동안 한국인 손님들에게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본사에서는 이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놀라운 공지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너무 훌륭해서 이들이 탑승한 칸에는 인력이 딱히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법이 없었는데 기내식을 먹고 난 뒤에 쓰레기조차 직접 기차 중앙 통로에 쓰레기통에 버려서 한국인들이 다녀간 자리는 정말 새 것처럼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열차 도착 5분 전에 내릴 준비를 마치고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하차했는데 동선이 가까운 좌석에 배정받은 이들이 이렇게 신속한 모습을 보이니 하차 시 사람들로 뒤엉키는 혼잡한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했죠. 또한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친절해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한국인들이 많이 탑승한 날은 그다지 많은 수의 승무원들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회사는 한국인 승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새로 개편된 준특실에 한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특혜가 생긴 후 꽤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 저는 한국인들이 그렇게나 깨끗하고 시민의식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본 한국인들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이들은 제공된 기내식을 꼭 시트에 묻히면서 지저분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대서 일반실보다 훨씬 청소거리가 많았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내식을 절도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 직원들은 늘 분쟁을 조정해야 했죠. 또한 1인 1기내식이 원칙임에도 한국인들은 늘 하나만 더 달라고 소란을 일으켜서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기에 왜 자꾸 쓰레기를 버려대는 건지 한국인들은 대변을 본 변기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같이 물을 내려버리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특실석의 변기는 성할 날이 없이 늘 망가져버리곤 했고 엄청난 악취 문제는 덤이라 회사 측은 늘 막대한 손실을 입곤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 때문에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많은 불만이 이어지자 회사 측은 한 가지 공지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여권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같은 회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대 이하였던 한국인들에 대한 특혜를 취소해버리면 되는 것을 한국인들 하나 때문에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장비를 도입한 이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한국인이라며 각종 혜택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알고 보니 전부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동안 여권 검사를 그리 철저하게 하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전문 장비로 철저한 검사를 해보니 이들은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
허접한 위조 여권을 들이미는 경우도 있었고, 한국은 중국의 여러 위성도시 중 하나라며 같은 나라니까 상관없지 않냐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은 자신은 한국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국적만 중국이지 한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영락없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거면 한국으로 귀화를 하지 왜 중국인으로 살고 있는 건지 중국인들의 뻔뻔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전문 장비를 도입한 이후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행된 한국 여권임에도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일들이 잦아서 의아하던 차였는데 알고 보니 경찰로 인계된 그들은 게스트하우스 전문 터리범들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게스트하우스나 여러 관광지에서 가방을 털며 습득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중국인들이 사라진 객실은 제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말로만 전해 내려져 오던 평화를 되찾게 되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어떠한 쓰레기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소란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전혀 없더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찌나 사려 깊던지 가끔은 승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한 번은 흔들리는 열차에서 넘어져 다리를 접질려 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은 수행해야 했기에 그렇게 기내식을 나눠주기 위해 힘들게 준특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낑낑대는 모습을 본 어떤 중년의 한국인 부부가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는 몸짓을 하며 기내식을 대신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 동료들마저 네가 아무리 다쳤더라도 그건 너의 일일 뿐이고 맡은 일은 제대로 수행해야지라며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인들은 서로 바깥 풍경을 보고 싶다며 울어대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창가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 놀랍도록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 배려가 몸에 밴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차인 KTX 측과 저희 회사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한국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직접 근무하게 되었거든요. 두 회사 모두 외국인 승객들이 자주 이용하므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승객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안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이 가득하던 차였는데요. 따라서 제가 한국행 문화교류 승무원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는 정말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죠. 그러나 이런 제 환호성이 좌절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프랑스의 기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승무원들이 티켓을 일일이 검사하러 다녀야 하는 프랑스 기차와는 달리 한국의 기차는 승객이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승차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날짜가 다른지 등을 상세하게 검사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모든 티켓은 QR코드 체크 한 번만으로도 전부 끝나버려서 저는 빠르고 편리하게 표 검사를 마칠 수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 기차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들은 화장실 등에 숨어대서 어쩔 때는 제가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승객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훌륭한 시민의식 덕분에 업무가 무척이나 쉽더라고요. 사실 한국인들의 수준이 높은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술 수준은 프랑스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인다는 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껏 제가 프랑스에서 보고 겪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믿기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일단 역사 내부에 있는 직원용 숙직시설도 정말 엄청났는데요.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했을 때 직원을 위한 숙직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저 좁디 좁은 직원용 임시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의 단체 공간에서 땅바닥에 담요를 깔고 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민감한 저는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사비를 써서라도 택시를 타고 나가서 호텔에서 묵곤 했죠. 심지어 프랑스의 기차역에는 별다른 식당이나 편의점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형편없는 음식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구매해서 먹거나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도시락을 싸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 안에는 직원용 숙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제 동료인 현지 씨는 이 숙직실은 애초에 여유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아도
자리가 부족할 일이 전혀 없다는 놀라운 말까지 건네오더군요. 또한 한국의 기차역은 그저 기차역 하나만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아닌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고, 근처에는 버스킹 공연을 하며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의 기차역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근처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식당과 카페까지 갖추고 있는 등 엄청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천재적인 장소 활용 능력 덕분에 시민들과 직원들 모두가 엄청난 인프라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봐도 놀라웠죠. 그렇게 저는 한국 기차역에 감탄하며 현지 씨를 따라 숙직실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저는 숙직실 입구에 발을 딛자마자 약간의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인 듯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닥의 한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신발을 전부 벗고 들어가는 건지 저는 이러한 희한한 구조의 숙소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건 틀림없이 한국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발을 벗고 숙직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즉시 따뜻한 땅바닥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온돌이라는 과학적인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공용 공간을 더욱 청결하고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던 거였죠. 심지어 숙직실 안에는 안마 커튼이 있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주고 있었고, 안마의자나 온열 매트리스, 그리고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복지 시스템에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사람 개개인을 훨씬 존중하는 나라구나 싶어서 부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씨는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줄리아, 뭘 이런 것 가지고 놀라는 거야? 온돌은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에도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흔한데 말이야. 이런 과학적인 보온시설이 노숙자들이 머무는 공간에도 설치되어 있다니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 나라길래 노숙자의 인권까지 생각해주는 건가? 그리고 프랑스의 승무원들은 한국의 노숙자 취급도 못 받는 건가? 순간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울역은 노숙자와 시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정말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프랑스의 노숙자들은 약물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위험한 존재라 시민들과의 공존이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노숙자들마저 나름의 시민의식을 유지하며 사회 질서를 지킬 수가 있는 건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복지에 감탄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한국 기차에서 일하다 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허전함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기차에서는 승객들이 폭발물이나 무기를 소지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건 정말 아니란 태도였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약간의 실망감이 들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차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무기로 승객들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승객들의 짐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체의 검사 없이 모두가 기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심지어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의심 없이 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저는 혹여라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까봐 겁에 질리고 말았죠. 안 그래도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런 제 걱정을 들은 현지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놀라운 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줄리아, 한국에서는 내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내 말대로 한국은 아직 휴전국이고, 그래서 대테러 부대나 폭발물 처리 부대가 도시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어. 또한 우리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군부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즉, 만약 그러한 시도가 있다고 해도 순식간에 제압당할 거라는 이야기야.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리 기차를 향한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 프랑스라도 군인과 경찰이 투입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애초에 한국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니 프랑스와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모습에 부끄러워지기도 했네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단점이 없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을 보다 보면 이 나라가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의 하나 같은 매너와 수준 높은 모습을 보다 보면 이 나라의 수준은 정말 선진국의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었구나 싶어 부러운 감정만 드는 것 같습니다. 노약자를 보면 자던 중에도 벌떡 일어나서 짐칸에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이나 오래도록 서 있는 게 힘들지는 않냐며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기념품으로 사왔다던 발바닥 파스와 커피 한 캔을 건네는 모습은 정말 프랑스에서는 친구 사이라도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한국을 더 사랑하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문제라면 이런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진 제가 개인주의적이고 인프라도 후진적인 프랑스로 돌아가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밤마다 KTX가 저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꿈을 꿀 만큼 한국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는 중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파견에서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